3대 성인병이 뭐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이 3대 성인병 모두 혈관이나 혈액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강황 자체가 혈액의 흐름을 돕고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겠죠. 강황이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작용도 강력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강황은 너무 복용해보고 싶은데 부작용이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강황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본초경에 등장하는데요. 이게 한나라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약재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약 2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 강황은 강력한 혈액순환 개선제로 쓰였습니다. 즉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인 어혈을 깨부셔서 혈액순환을 강하게 도와주는 약재라는 뜻인데요. 신체 어느 부위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위에는 이제 산소가 결핍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 상태를 이제 허혈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가벼운 통증은 뭐 편두통이나 생리통부터 좀 심각한 통증으로는 협심증에 이르는 통증까지 다양한 허혈성 통증이 있습니다. 강황이 쓰였던 처방들을 보면 대부분 허혈성 통증을 개선하는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국소부의 통증을 개선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황 자체가 혈액순환 효과가 좋아서 그 자체로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증에 쓰였는데요. 사지에서는 주로 어깨 통증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50견 처방에 강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슴 통증, 그리고 명치 통증, 복부 통증, 옆구리 통증, 주로 몸통에서 앞쪽에 해당하는 부위의 통증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현대 양리적으로 보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이 물질이 혈액순환을 돕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죠. 항산화 작용이라는 거는 활성산소를 억제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항염증이라는 건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죠. 또 혈관을 보면 혈관 안쪽을 싸고 있는 세포들을 이제 혈관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활성산소와 염증에 의해서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은 활성산소도 억제해주고 염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상처 생기면 피가 나죠. 근데 피가 나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피가 딱지를 이루면서 이 혈전이 생기죠. 보통 피딱지라고 하는데, 혈전이라는 거는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응집해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상처가 생겼을 때는 지혈을 해주는 고마운 작용을 하지만 혈관 안에서 이런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죠. 커큐민은 혈소판이 응집하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돕는데요. 산화질소라는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을 시키고 확장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커큐민은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돕습니다. 3대 성인병이 뭐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이 3대 성인병 모두 혈관이나 혈액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를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당분, 즉 설탕에 절여져서 끈적해진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세 가지 모두 혈관이나 혈액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강황 자체가 혈액의 흐름을 돕고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강황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고지혈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3대 성인병 외에도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이 뭐죠? 치매죠. 치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3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당뇨와 굉장히 연관이 깊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강황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치매가 걸린 분들한테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대신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정상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실험을 보면 강황 커큐민을 어느 정도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 감퇴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예방 효과 정도 있다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강황이 만병통치약 같고 성인병도 다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한다고 하니까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강황의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작용도 강력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강황은 너무 복용해보고 싶은데 부작용이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강황 밥을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쌀 안 칠 때 거기다 강황 분말만 섞어주면 되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방법입니다. 용량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 공기당 1에서 2g 정도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5공기 분 밥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5g에서 10g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강황은 하루 섭취량이 총 4g을 넘지 않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g 먹고 싶다, 근데 하루에 내가 2끼를 먹는다, 그러면 한 공기당 2g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부작용이 걱정돼, 그러면 한 공기당 1g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쌀에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약간 독성이 있는 식재료가 있잖아요. 요걸 보통 이제 쌀뜨물에 담궈가지고 이 독기를 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강황을 쌀에 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강황의 부작용은 줄이면서도 그 효능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밥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이 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기가 나가게 되는데 이 강황 분말에 남아있던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증기와 함께 다 휘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통 강황 밥을 해서 드시면 밥만 드시는 분 없잖아요. 반찬이나 이런 거랑 같이 드시게 될 텐데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요, 지용성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체내 흡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황 밥 드실 때 같이 드시는 지방질, 고기랄지 생선이랄지 달걀이랄지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울려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강황밥 이외에도 한국의 전통 음식인 치자밥이 있는데요. 치자는 보통 염색에 많이 쓰이는 식물이죠. 한의학에서 심장의 화를 가라앉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불면증이나 불안증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신다, 이런 분들은 밥에다가 치자 한 공기당 2g에서 3g 정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요, 맛도 좋고 색도 좋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마음도 안정되고 이런 효과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강황 밥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생선이나 고기 요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분말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돼요. 또 이제 강황 자체가 인도에서 향신료로 쓰이잖아요. 향신료라는 거는 생선이나 고기 잡내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맛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흡수율을 더 높이고 싶으면 여기다가 후추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후추에 있는 피페린 성분은요, 강황과 같이 합해지면 강황의 커큐민 체내 흡수율을 10배 정도 높여줍니다. 후추는 강황의 50분의 1 정도만 넣어줘도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니까 취향껏 아주 조금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지방이 굉장히 풍부하죠. 커큐민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의 유지방이 커큐민의 흡수를 돕고요. 그릭 요거트는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죠. 강황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보통 소화불량, 복통, 설사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면 소화기 장애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황을 수천 명에게 처방을 해봤습니다. 좋은 효과가 많았지만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강황은 생강가 식물입니다. 보통 생강차 드시면 어떤가요? 매운 맛이 나면서 열이 위로 훅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강황도 생강가 식물이기 때문에 성질이 따뜻합니다. 열기로 온몸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따뜻한 강황이니까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더 잘 맞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몸이 차가운 체질이라는 거는 더위는 별로 안 타는데 추위를 많이 타세요. 그리고 손발이 보통 차고요. 차가운 얼음물이나 팥빙수 같은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몸이 냉해지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땀도 많이 안 나고요. 피부는 깨끗한 편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체질의 분들이 이제 따뜻한 강황을 드시면 효과를 잘 볼 수 있고 체질에도 잘 맞겠죠. 자,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이 강황을 드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는 거는 추위는 별로 안 타는데 더위를 좀 많이 타시고 손발이 뜨겁거나 좀 따뜻하신 편이고, 이분들은 얼음물 벌컥벌컥 마셔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분들은 땀도 좀 많이 나고요. 땀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분들은 몸에 뾰루지 같은 게 여기저기 잘 생겨요. 얼굴에도 나고 뭐 엉덩이나 등, 가슴 이런 데 뾰루지도 많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열이 많은 분들이 따뜻한 강황을 드시게 되면 열이 위로 훅 오른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 혹은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열이 많으신
말씀하신 분 외에 또 이 강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굉장히 허약하신 분들입니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거나 긴 병을 오래 앓아가지고 굉장히 몸이 허약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요. 걷기도 좀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몸이 보통 삐쩍 말라있죠. 이런 분들은 강황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강황은 강력한 파열 약제인데요. 한의학에서 혈액 흐름을 도와주는 약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혈 약제, 다른 하나는 파열 약제인데요. 보혈 약제라는 거는 혈액 흐름을 아주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당귀가 있고요. 파열 약제라는 거는 혈관 안에 끼어있는 노폐물, 즉 어혈을 강하게 깨부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혈액 흐름을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강황은 대표적인 파열 약제입니다. 혈액의 흐름을 말이 달리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말을 잘 달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근을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채찍질을 하는 건데요. 당근을 주는 거는 어느 말에게나 효과가 있겠지만 병들고 지쳐서 걷지도 못하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쓰러지거나 죽겠죠. 이렇게 너무 몸이 허약하신 분들에게 강황을 드시게 하는 것은 병든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약자가 드시면 힘이 빠질 수 있는데요. 특히 다리 쪽으로 힘이 빠진다. 그러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약한 분이 드시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땐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강황을 드시면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몸이 가렵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열감이 생긴다거나 혹은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장 섭취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만성적인 출혈 질환, 그러니까 코피가 자주 난달지, 여성분들은 생리과다나 부정출혈이 있달지,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강황 드시면 안 됩니다. 담낭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은요, 강황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도중에 계속 체크를 하셔가지고 급격히 떨어지지 않은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급격히 떨어지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기가 많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강황과 효과는 비슷하면서 성질이 좀 서늘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도 잘 맞는 약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울금입니다. 강황과 울금을 비교하자면 강황은 따뜻한 성질로 진통작용과 항암작용이 뛰어나고요. 울금은 서늘한 성질로 항염증 작용이 뛰어납니다. 강황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울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한의학서를 보면 울금은 만성적인 출혈질환에도 쓰였고요. 피부질환에도 쓰였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안증이나 불면증, 정신병에도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출혈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피부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불면증이나 신경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강황보다 울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큐민 영양제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커큐민 영양제보다는 강황이나 울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황이나 울금의 주 생리 활성 물질이 커큐민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같이 있어서 커큐민과 어울려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커큐민만 따로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